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5일 오후 5시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특징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자국민을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대체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냉담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아주 상전처럼 대합니다. 그리고 김정은과 같은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시진핑을 대하는 태도는 굴종적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인간관을 갖고 있을까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계급투쟁론적 인간관입니다. 계급투쟁론적 인간관은 우리 편이 아니면은 대충 적대적으로 봅니다. 간혹 말살 대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는 중국, 그리고 중국과 한패인 북한, 조금 더 넓히면 러시아에 대한 굴종적인 태도와 한국, 일본, 미국에 대한 냉혹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017년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면서 방명록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만절필동공창미래라고 쓴 뒤에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한중관계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적었는데, 여기 만절필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황하의 강물이 만 번을 굽이쳐 흐르더라도 반드시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말인데, 이거를 중국이나 조선에서는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황제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맹세하는 글로 유명한 문장입니다. 그걸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알고 썼다면은 아주 솔직한 거죠. 모르고 했다면은 뭐 무식하다고 하면 그만인데, 이렇게 굴종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어제는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집회 주동자를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인자라고. 어제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8.15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살인자.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비서실장 자격을 의심하게 하는 망언이다. 내 편이 하면 의인이고 내 편이 하면은 살인이냐. 우리 국민을 총살 화형한 북한에는 살인자라고 한마디도 못하고 분노의 화살을 국민에게 겨루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물었습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앞서 질병관리본부의 50명 기준을 어기고 인파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 정은경 본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며 그 행사를 주도한 사람도 살인자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성 비대위원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봉화마을을 찾아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살인자 아닌가라고 들이댔고요. 김병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총살되도록 방치한 이 정부의 주동자들이야말로 살인자 아닌가. 헬로윈 축제를 즐기려 전국 도심에 쏟아진 젊은이들도 잠재적 살인자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다가 본인들 지지자가 아니면 국민을 살인자로 부르는 청와대란 제목으로 이렇게 썼네요. 어제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살인자로 칭했습니다.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비협조로 비판의 여지가 많은 집회였지만 우리 국민을 살인자로 치부했다는 것은 청와대가 우리 편과 적으로 국민을 얼마나 철저히 구분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이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척 할 필요도 못 느낄 만큼 권력 기반을 확신하고 있으며 국민을 가르고 저열한 손가락질을 주도하는 것을 자신들의 권력을 다지는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난전의 결과는 미국 국민들이 바이든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희망과 통합이 아닌 분열과 분노를 정치의 에너지로 삼는 포퓰리즘 시대가 저무는 신호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윤희숙 씨는 문재인 정권과
이 트럼프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거짓 선동을 해가지고 국민과 국가를 분열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입장을 확실히 한 다음에 비판을 했고, 박영선 전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다가 박선영입니다.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박선영 전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광화문 집회에 나간 국민을 살인자라고 국회에서 고함을 쳤다. 살인자? 최초로 코로나균을 묻혀온 사람은 다름 아닌 중국인이었고 그 후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 이 사단이 벌어진 것 아닌가.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사람이 7명 죽었기 때문에 살인자라면 코로나 초기 초동 대처 미흡으로 국민 500여 명을 죽인 이 정부는 그럼 살인 공장인가? 백신 관리 잘못으로 독감 주사 맞고 100여 명이 죽었는데 그 백신 맞으려고 등 떠민 정부는 완전 저승사자들이겠네. 아님 좀비 정부인가? 아랍무인의 적반하장에 국민을 졸로 보는 철면빛 청와대. 더 이상 답이 없다. 폭군은 방벌할 수밖에. 방벌은 벌을 준다는 뜻입니다. 자, 이 살인자라는 이야기는 우선 예의에도 맞지 않고 한국어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도 과학에도 맞지 않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는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고 야외 집회를 한 경우입니다. 그것도 불법 집회도 아니었어요. 그걸 빌미로 삼아 가지고 8.15 광화문 집회에서 코로나가 집단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틀 속에서 언론과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수사기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정광훈 목사를 구속시키고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역학조사에서 과연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제2차 코로나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낮아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더구나 그때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집회를 부분적으로 허가한 행정법원 판사들이 논리는 지금까지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코로나 감염이 되었다는 보고가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집회를 금지시키는 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집회 허가를 내주었는데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살인자다? 그러면 코로나를 갖고 다니면서 집단적으로 퍼뜨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노영민 씨는 어떻게 시진핑 주석 앞에서는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작아집니까? 그러면서 자국민에게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합니까? 정권을 잡은 사람이 거짓 선동을 하고 국민을 분열시켜가지고 한쪽 국민을 도륙 대상 또는 적폐 대상으로 삼는 순간부터 그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문명도 파괴되고 결국은 자승자박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